자, 우리 유튜브 형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2024년 6월 25일 일본 야구 6경기, 프로야구 5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요코하마와 요미우리 경기다. 자, 일단 이 경기는 중립 경기장입니다. 요코하마의 홈 경기장이 아니고 그 니가타 경기장이라는 중립 경기장입니다. 일단 뭐 요코하마 선발 오늘 좌완 하마구치 전베이가 좀 선발로 나오고 요미우리는 야마자키가 등판을 합니다. 자, 일단은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폼이 좋지 않습니다. 역시나 방망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에 있고, 오늘 그 마찌바라라는 요미우리의 좌타자랑 그 하라 감독 체제에서 한 뭐 하위 타선이나 1, 2번 카드로 써먹으려고 엄청나게 뭐 대타 요원이라든지 좀 이렇게 백업 자원으로 많이 기회를 줬지만 성공을 하지 못한 마츠바라와 세이브에서 그 세이브 타자 이름 뭐지? 우타자거든요. 그러니까 요미우리는 세이브에서 이 트레이드를 했어요. 일본 야구는 트레이드를 잘 하지 않는데 뭐 트레이드를 하긴 했지만은 뭐 누가 윈윈이라고 좀 할 수는 없다. 근데 어쨌거나 오늘 요미우리가 지금 최근에 방망이가 좋지 못한 시점에서 사실 뭐 야쿠르트와의 금토일 주말 시리즈도 수입을 당했어야 되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야쿠르트가 1회 초, 2회 초에 무사 1-3루, 무사 1-2루인가요? 거기서 점수를 못 내다 보니까 요미가 이제 어쨌거나 뭐 스가노에서 급 선발이 변경됐지만 뭐 요미우리가 승리는 가져갔던 경기, 연패를 끊었던 경기였고, 일단 야마자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 경기장, 중립 경기장에서 가장 흐름이 좋은 일본 야구 선발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이 지방 경기장에서 선발로서 지금 3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경기 4연승을 하면 11년 만에 지방구장 4연승, 그러니까 지방구장에서 4연승 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그리고 올 시즌에 지금 아무튼 어쨌거나 지방 경기장 3경기에 나와서 3전 3승을 하고 있는 야마자키다. 그리고 이 경기장 2022년 2년 전에 이 니가타 경기장 요코하마 원정에서 경기를 치렀었는데 5월 10일 경기에서 이때는 아마 패전 투수 됐을 거예요. 패전 투수. 이때는 좀 상성이 좋지 못했어.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좀 찾아봤는데 이 야마자키 요리가 시범 경기에서 뭐 첫 등판한 지방 경기장이라든지 해서 뭐 올 시즌에 그 경기장에서 또 던졌던 경기장에서 보면 호투를 다 이어갔어요. 근데 한 번 못 던졌던 경기장에서는 흐름이 좀 어떨지 오늘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오늘 조금 사실 야마자키 이오리 피칭은 좀 조심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경기장에서 한 번 등판을 했는데 그 한 번 패전을 먹었기 때문에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사실 걸리기도 하고요. 자, 이제 다만 이제 조금 뭐 요미우리 사이드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가 2023년이죠. 작년에도 요코하마 상대로 7경기 등판해서 무려 5승을 챙겼고요. 올 시즌도 요코하마전에 이미 한 번을 등판을 해서 한 번에 또 승리를 좀 챙겼고, 이 친구가 요코하마 상대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친구가 요코하마 상대로 홈 8경기, 그 다음에 원정에서 9경기인가? 원정에서 6경기, 이렇게 아무튼 총 토탈 요코전 등판한 일정을 보면 이 경기장, 이 니가타 경기장에서 6이닝 6피안타 3실점, 요코하마 상대로 가장 최악의 피칭을 한 게 이 3실점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한데 뭐 피칭 내용은 원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전베이 같은 경우에는 요미우리 상대로 지금 선발로 5경기로 끊었을 때 빵승 4패예요. 요미우리 상대로 방어율도 6.75를 좀 안고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선발로만 딱 데이터만 놓고 보면 요미우리가 선발로서는 조금 더 앞서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준다. 자, 근데 이제 팀 데이터로 좀 들어가 보면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경기 8승 2패로 굉장히 좋습니다. 팀 타율도 2할 7푼 5리고요. 선발 방어율 1점대 초반, 팀 방어율 1.4. 지금 뭐 불펜 팀 방어율 빠따가 지금 3박자가 아주 맞아떨어지고 있고,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경기 팀 타율 2할 1푼. 좋지 못한 모습이다. 야, 사교실 이 경기는 이게 요미 쪽으로 좀 쉽게 가기에는 이게 좀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자, 근데 좀 아무튼 그리고 어쨌거나 요미우리가 요코하마 상대로는
4연승 중입니다. 4월 27일 이후부터 요미우리가 요코하마 상대로는 팀 4연승 중이라는 점. 그리고 요미우리가 요코하마 이 니가타 원정, 니가타 스타디움 이 원정 경기에서 토탈 성적으로 따져보면 13승 1무 5패, 승률이 7할 2푼 1리. 그러니까 요미우리는 이 경기장을 원정 경기장으로 쓰지만 승률은 7할이 훌쩍 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뭐 요미 쪽으로 그냥 찍어놓고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마구치 같은 경우에는 요미우리 상대로 마지막 승리가 2022년 7월 9일이 마지막 승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빠따예요. 빠따. 지금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뭐 미야자키, 그다음에 뭐 사노, 그다음에 오스틴, 그다음에 마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복귀를 하고 나서 미친 흐름 보여주고 있는 도희. 이 친구가 6월 11일 날 2주 전에 1군에 복귀하고 나서 8경기에서 지금 타율이 4할 1푼 1리 미쳤습니다. 34타수 14안타. 빠따 차이는 요코가 아무래도 앞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역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해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미는 똑같아요. 금토일 야쿠르트와의 시리즈에서도 빠따가 밀렸잖아요. 금토 경기에서. 일요일도 밀렸지만 운이 좋게 뭐 죄수 좋게 이겼던 부분인데 이런 뭐 데이터를 좀 토대로 했을 때는 요코 쪽은 조금 그러니까 이 경기는 요코 역배를 가려면 딱 오로지 빠따만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경기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이 아니고 한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에 이제 요미우리의 이제 수호신이죠. 타이세이가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나카가와 좌투수도 지금 복귀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미는 방망이가 좀 살아나야지만 좀 이길 수 있고 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두 매치업은 빠따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결국은 야마자키가 좀 좋은 피칭을 해줘야 되고 방망이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이 경기는 요코하마 역배를 좀 보기에는 조금은 좀 선발에서 밀리는 감이 좀 있기 때문에 요미 사이드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는 좀 못 가겠네요. 언더는 좀 못 가겠고 6.5 기준점이라면 오바. 근데 저는 이 경기 언오바는 안 갔어요. 뭐 이렇게까지만 얘기할게요. 저는 이 경기 언오바는 안 갔고 그냥 요미우리 승 쪽으로만 좀 생각을 좀 해보겠다. 우리 빼쿠미도 어서 와요. 그 다음에 한신과 주니치. 자, 이 경기도 뭐 한신 쪽으로 좀 많이 몰릴 겁니다. 왜냐면 다카시 사이키 히로토가 지금 일본 야구 센트럴리그 다승 왕인가요? 다승 선두로 알고 있고 뭐 지금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주니치 상대로도 데이터도 너무 좋죠. 뭐 올 시즌 이미 주니치 상대로 2경기 등판을 해서 2전 2승에 방어율 주니치 상대로 0.64. 뭐 데이터가 지금 주니치 상대로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경기가 한번 가볼게요. 잠깐. 자, 일단 아무튼 뭐 사이키로토가 지금 올 시즌 12경기 등판, 13번째 등판인데 8승 1패, 승리 요정. 그리고 뭐 주니치 상대로도 너무 좋아요. 작년에도 1.29.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걸리는 게 뭐냐. 주니치 상대로 4경기 나왔어. 근데 1.29야. 근데 1승 1패야. 2022년에도 3경기 등판에서 1승. 방어율 0.5를 찍었는데도. 무슨 말이냐면 이 인간이 올 시즌은 주니치 상대로 지금 2경기 나와서 2전 2승을 하고 있지만 작년, 재작년 7번의 등판에서는 승률 2승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5경기는 승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빠딱 안 터져. 그러니까 결국 요미랑 똑같은 맥락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윗경기도 요미 승이 되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 이유가 방망이 차이고요. 이 경기 사이키로토가 1.29, 0.56의 방어율을 하면 뭐합니까? 7경기 등판에서. 2승밖에 없는데 그만큼 한신의 방망이가 이 친구가 나올 때마다 빠따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제 딥하게 한번 가보면 지금 오가사와라 주니치 같은 경우에 좌완의 오가사와라 신노스케가 등판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발로서 3연패 중이고 최근 8경기를 봤을 때 1승 6패입니다. 8경기로 끊었을 때 1승 6패. 근데 이 친구도 볼은 정말 좋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센트럴리그 좌완에서 뭐 오늘 선발로 나오는 뭐 야쿠르트의 다카시라든지 또 누구 있나요? 센트럴 좌완 에이스 뭐 도쿠다 히로키라든지 히로시마에 뭐 이런 친구들이 있지만 저는 의외로 센트럴리그 좌완 에이스는 저는 이 오가사와라 신노스케라고 생각을 하는데 승리운도 없어.
그죠? 좀 굉장히 조금 아직 힘에 좀 겨워한다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복이 없어. 얘는 딴 팀 가면은 진짜 호투할 친구인데 자 일단 이 친구 한신전 데이터를 한번 좀 먼저 보면 한신 상대로 10경기 3승 6패 방어율은 근데 2.13이에요. 잘 던진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얘도 빠따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에 있고 자 아무튼 좀 그런 모습들. 자 근데 제가 이 경기를 왜 조금 좀 더 딥하게 한번 가보면 자 일단 이 경기는 이거 고시원 경기장이 아닙니다. 이 경기도 중립 경기장이에요. 이 경기장 이름 뭐더라? 아무튼 구라시키인가 무슨 맞네. 중립 경기장입니다. 고시원 경기장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사이키 히로토는 프로 역사상 지방 경기장 첫 등판이에요. 시범 경기에서도 지방 경기장 던졌죠. 이거는 저만 얘기해 줄 수 있는 데이터인데 얘는 시범 경기에서도 지방 경기장에서 던졌던 일정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라스 같은 데도 없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알았어, 그 철구야. 그 유튜브에 올리는 철구야. 알았어, 풍 좀 쏴, 풍 좀. 유튜브 댓글, 알았어, 좋은 댓글 고맙다. 풍이나 좀 쏴라, 쓸데없네. 아무튼. 자, 그래서 좋은 얘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는 없을 겁니다. 어딜 가도 이런 얘기는 없어요. 대한민국 어딜 어떤 분석을 가도 이 한신의 사이키 히로토가 지방 경기장에서 시범 경기장에서 첫 등판했다는 저는 얘는 그러니까 시범 경기 우리가 시범 경기도 하잖아요. 시범 경기에서 지방 경기장 던졌던 일정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이 사이키 히로토 역사상 피칭 역사상 오늘 지방 경기장 첫 등판이라는 거죠. 아까 윗경기 얘기했던 요미우리의 야마자키 이오리는 중립 경기장 이 지방 경기장에서 승률이 굉장히 높아. 그 얘는 지방 경기장 첫 등판이에요. 일단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이키 히로토는 오늘 6월 25일 이 주니치 경기가 올 시즌 화요일 첫 등판입니다. 얘는 항상 주말 경기에 많이 던졌어요. 근데 우천 취소가 났죠. 지난주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일요일이었죠? 우천 취소가 나면서 화요일로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 화요일 첫 등판이에요. 얘는 평일에 잘 안 던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불안하다. 그리고 세 번째 불안 요소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올 시즌 말고 2년 동안의 데이터, 2년 동안 주니치 상대로 7경기를 등판을 해서 2승밖에 없다. 호투는 했지만 승률이 낮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이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주니치의 지금 방망이. 최근 제가 3경기 얘기했어요. 주니치가 브라이언 겐타, 나카타 슈, 일본의 칼리스테, 일본진 칼리스테 그 흑인 우타자 굉장히 지금 빠따 좋습니다. 지금 주니치가 내가 봤을 때는 한신이 여러분 최근 4경기 한번 빠따 안 타겠어 보실래요? 5개, 6개, 6개, 4개 빠따 별 볼 일 없어요. 자 주니치도 빠따가 쓰레기예요. 근데 지금 주니치는 약간 주니치 여러분 지금 3경기에서 점수 낸 거 보세요. 2점, 1점, 1점.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이 사이키 히로토가 천하무적이에요. 일본 야구 지금 거의 뭐 폼이 가장 좋다고 좀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경기에 불안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지방 경기장 첫 경기라는 점 그리고 화요일 경기 첫 등판 평일에 잘 안 던져요. 얘는 주말인데 지난주 일요일인가에 우천 취소가 밀려가지고 화요일로 나온다는 점. 내일은 무라카미가 등판을 합니다. 무라카미 최근 7경기에서 선발이 없어요. 오히려 내일 무라카미가 주니치 상대로 첫 승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느냐. 오늘 저는 이 경기는 주니치 역배를 보고 싶지만 후달리죠. 많이 후달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니치 프렌, 주니치 역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언오버는 일단은 뭐 얘 두 경기 뭐 지금 사이키로 또 오바 못 갑니다. 언더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기이고 불안한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몇 가지 얘가 얘기했어요. 3가지. 오늘 사이키로 또의 불안한 점. 그런 전 이런 경기는 잘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도 오늘 일본 야구 6경기 중에서 이 한신 사이키 히로토 경기가 가장 구매율이 좀 1번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이미 마엔도 배변이 들어왔네요. 배트맨 배당 보니까. 근데 저는 좀 불안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주니치가 지금 2.5프렌이라서 1.20이라서 의미는 메리트는 1도 없어요. 근데 뭐 야구가 승률로 따지잖아요. 뭐 10경기 중에 6경기 이기면 6할 이렇게 뭐 표현을 하는데 뭐 1등 팀도
세네 번은 부러지잖아요. 저는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사실 한신승을 원체 높게 보기도 하고 사이키로또가 등판을 하는데 저는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니치가 지금 방망이가 뭐 최근 3경기에서 2점, 1.1점으로 빠따는, 근데 원래 주니치 빠따는 계속해서 이런데 저는 불안감은 좀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한신보다는 주니치 쪽으로 좀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경기 매치업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유튜브 녹화 중인가요? 아, 녹화 중이죠. 아, 좀 빨리 해야겠네. 잠깐만. 유튜브 녹화 하는 줄 알았는데. 일단 세 번째.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물 좀 가져올게요, 물 좀. 유튜브 형님도 물 좀 가져올게요. 아마 근데 한신승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을 뭐 충분히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히로시마랑 야쿠르트 경기입니다. 모리시타와 다카하시가 지금 등판을 하는 경기입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보시면, 자, 모리시타는 좋죠? 뭐 방어율 1.8도 찍고 있으니까. 그리고 올 시즌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지난 경기에서 5실점인가 한번 무너졌을 거고, 지금 모리시타가 뭐 최근 올 시즌 9경기 등판해서 5승 3패, 방어율 1.8둘로 안정감이 있죠. 히로시마 선발 뭐 도코다 이로키 뭐 포함해가지고. 자, 근데 일단 이 경기가 뭐 야쿠에게 정배를 줬어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야쿠르트가 최근 성적은 좋아요. 무려 1등. 지금 1등이 산프가 아니고 1등이 지금 히로시마죠. 5.5경기 차로 지금 11경기 차에서 지금 엄청 많이 좁혔고, 이제 뭐 1등이랑도 5경기 반 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다. 자, 야쿠르트가 근데 히로시마 원정 이 마스다 스타디움에서 올 시즌 2경기 원정을 와가지고 2전 2패. 이걸 왜 얘기를 하냐? 작년에 이 히로시마 원정 이 마스다 스타디움에서 11연패를 했습니다. 11연패. 누가? 야쿠르트가. 이때 12연패를 누가 끊었냐? 내일 선발로 예정이 돼 있는 오가와 야스히로. 지금 지난주에 1군 콜업 돼가지고 요미우리전에 등판을 안 했죠. 왜 히로시마전에 등판을 하느냐? 얘가 작년에 이 야쿠르트가 히로시마 상대로 12연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히로시마 원정에서 성적이 안 좋아요. 작년부터 올 시즌도 2전 2패고요. 근데 오가와 야스히로가 작년 몇 월 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12연패를 오가와 야스히로가 선발로 끊었습니다. 연패를. 그래서 내일 오가와 야스히로가 지금 1군에 콜업되고 나서 내일 첫 경기가 바로 이 히로시마 원정 경기라는 점 알고 계시면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야쿠르트라는 팀이 이 히로시마 마스다 스타디움 원정에서 작년에 11연패도 할 정도로 올 시즌도 2전 2패를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히로시마한테 정배를 줬다라는 점. 지금 팀 분위기는 오히려 야쿠르트가 좀 더 좋다라는 점. 자, 그리고 오늘 선발에서는 다카하시 큐지 좌완이 지금 등판을 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성적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나와주고 있지 않고, 그렇죠. 근데 다만 이 친구가 4월 4일날 이 히로시마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으로 잘 던졌다라는 점.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근데 이 다카시 같은 경우에는 히로시마 상대로 방어율이 5점이에요. 최근 10경기 끊었을 때 5.0으로 굉장히 좋지 못하고요. 실점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히로시마 지금 원정에서 9경기 등판해서 올 선발로 등판해서 4.0이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야구에게 지금 정배를 책정을 했습니다. 자, 모리시타는 아까 얘기했지만 올 시즌 뭐 계속해서 좋은 피칭을 하다가 지난 세이브, 쓰레기 세이브한테 5이닝 7피안타 5실점으로 무너졌다. 그리고 여러분 이 친구는 피안타가 좀 많이 맞는 선발이에요. 그리고 전 에이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야구가 분위기가 아까 제가 굉장히 지금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미우리와의 3연전 시리즈를 한번 떠올려 보면 방망이가 지금 너무 좋아요. 뭐 산타나 오스나가 지금 재계약까지 하면서 분위기는 너무 좋고, 여기서 이제 오게티를 꼽으라고 하면 야마다가 지금 타율이 2할 초반으로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고, 야마다가 지금 살아날 기미가 지금 보여지진 않지만
뭐 지금 빠따는 야쿠르트가 조금 더 좋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팀 분위기도 야쿠르트가 지금 올라왔다라는 점. 어느덧 10경기 6승 4패. 히로시마는 최근 10경기 6승 4패긴 하지만 최근 4경기 1승 3패. 방망입니다, 방망이. 야, 이 경기가 제가 오늘 일본 야구를 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사실 이 경기도. 근데 이 경기는 이제 불안감이 뭐냐면 저거예요, 저거. 이 다카하시 큐지. 얘가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있다? 얘가 지난 경기 올 시즌에 최악 아니구나. 히로시마전 한 번 있구나. 홈 경기. 자, 얘가 지난 경기 소벤과의 그 교류전 경기에서 볼질 6개를 했거든요. 포볼. 근데 이때는 심판이 이거였어요. 이거 도라이. 볼은 스트라이크 주고 스트라이크는 볼 주는 또라이였어. 이 경기는 솔직히 호투를 못했다. 그러니까 뭐 맞춰 맞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 저는 그렇게 봐요. 이때 내가 언더 찍어서 부러졌잖아. 근데 그 전에도 4월 25일 경기 홈 경기에서는 얘가 또 히로한테 3이닝 6피안타 6실점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뭐 볼이 안 좋다, 구속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을 때는 누가 더 그럼 오늘 선발 모리시타가 좋냐 다카시가 좋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다카시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싶거든요. 둘애가 차이 나는 이제 그거는 이제 불펜이야, 불펜.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히로시마는 못 가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 주니치 역배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경기는 그럼 역배를 보면 되는데 와 이것도 진짜 애매하거든요. 이 경기. 저는 히로시마 프렌으로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네. 이거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일본 야구가 한두 점 차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범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야쿠르트 프렌이 2.5 프렌이 1.16이다. 이거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경기는 아닌데 결국 그냥 야쿠 프렌을 갈래, 히로시마 정배를 갈래, 딱 그것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히로승은 못 가겠어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야구 역배를 갔다라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뭐 제가 배팅을 한다 했을 때 저는 히로승은 못 가겠고 마킹을 그냥 만약에 혼자 이제 간다면 야구 역배 찍고 뒤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이 경기는 좀 굉장히 어렵다. 근데 지금 다카하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윗경기는 내가 주식 역배라고 그냥 얘기를 했지만 이 경기는 오바? 차라리 오바가 나올 수도 있겠다. 5.5를 줬다라면 오바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바. 좀 후달리긴 한데 그냥 오바. 만약에 이게 승패가 어렵다고 하면 그냥 오바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항상 내일 모레 경기도 좀 중요하거든요. 일본 야구는. 아까 제가 뭐 한시는 내일 경기죠. 무라카미 선발로 나온다고 했는데 무라카미가 최근 6경기인가 승리가 아예 없을 거예요. 전 내일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히로 야구도 아까 제가 야구 내일 선발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가와 야스히로라고 했잖아요. 작년 11연패를 끊었던.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야구가 또 히로한테 지면은 올 시즌 3경기에서 지금 히로시마 원정 3경기 다 패거든. 내일 4연패에서 또 오가와 야스히로가 또 연패를 끊으면 좀 그림이 좀 더 이쁠 수도 있잖아. 뭐 그런 패턴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뭐 이 정도가 최선일 것 같고요. 선택은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세이브랑 니뽀넴 경기다. 자, 일단은 이 경기는 와타나베랑 까네무라가 지금 등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이브는 뭐 기대가 안 돼요. 이 팀은 승률 자체가 너무 낮은 팀이기도 하고. 자, 일단 와타나베가 지금 등판을 하는데, 자, 이 친구도 올 시즌 선발로 나와서 5경기 선발로 나와서 빵승입니다. 빵승. 그리고 피안타가 굉장히 많은 선수다. 그리고 실점이 깔려있는 선수다. 자, 가네무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요미우리 상대로 8이닝을 소화를 했어요. 2실점. 물론 뭐 9피안타를 맞기는 했지만 승리가 없었고, 야구전에는 6이닝 3피안타밖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 메이지 진구구장 원정을 가가지고.
근데 홈런을 맞아가지고 3실점을 했던 부분. 요코하마 빠따 좋은 상대로도 8이닝 5피안타 2실점을 했는데도 승리가 안 되고, 라쿠텐 상대로도 7이닝 4피안타를 하는데도 승리 투수가 안 되고, 지금 니오넴 선발들 중에서 WHIP 피안타율이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갓도, 이또, 그 다음에 니오넴 선발이 갓도, 이또, 아무튼 여러 선발이 또 있나? 얘네들 중에서 포함해서 니오넴 지금 선발 중에서 가장 피안타율이 낮은 건 가네무라예요. 근데 뭐 불펜까지 소화를 했잖아, 이 친구가 초반에. 어쨌거나 뭐 16경기 등판을 해서 1승. 승리운이 존나게 없는 선발이다. 팬가이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선발은 니오넴의 가네무라가 조금 더 안정감과 어떤 보여주고 있는 투구 내용이 굉장히 더 훌륭하다라는 점. 그다고 이거는 그냥 뭐 니오넴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좀 고민이 되는 건 니오넴이 최근 10경기 3승밖에 없을 정도로 조금 페이스가 좀 떨어져 가고 있는 듯한 모습. 근데 방망이는 뭐 최근 2경기 10안타를 칠 정도로 지금 방망이는 뭐 나쁘지는 않아. 그 부분들. 그리고 뭐 세이브는 뭐 승률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압도적 꼴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니오넴 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오넴 쪽. 그리고 언오버는 5.5 기준점에 저득점, 언더 저득점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 잔만 마시고. 릴라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보다. 내가 지금 주니쪽 빼보는 거 나도 미친 짓인 거 아는데, 자, 치바롯데랑 라쿠텐이다. 자, 일단 이 경기는 지금 치바롯데가 그죠? 최근 10경기 2승 할 정도로 굉장히 페이스가 좋지 못합니다. 소벤과의 일요일 경기에서도 이게 동점 갈 경기가 아니었죠. 근데 6대6으로 결국은 또 무승부. 빠따가 안 되면은, 아니, 마운드가 호투를 하면 빠따가 안 되고, 빠따가 호투를 하면 마운드가 되지 않는, 완전히 야구에서 엇박자, 개쓰레기 지금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치바 롯데다.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많이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뭐 라쿠텐은 지금 올 시즌 가을 야구 가네만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선발은 니시노. 뭐 변화구 포크볼이 주 무기죠. 변화구가 무기인데 얘도 뭐 실점이 좀 많이 깔리는 친구라서 라쿠 상대로 좀 실점을 할 거. 그리고 이 경기가 지금 기준점이 7.5인데 이 우지가 치바 상대로 2경기 다 7이닝도 먹어줬고 좋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경기는 더 제가 언급하기에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를 뭐 읽을 이유는 없고요. 지금 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치바 롯데보다는 라쿠텐이 역배라면 라쿠텐 역배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기해줄 게 또 뭐 있나?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좀 쉽게 갈게요. 라쿠텐 그냥 역배 쪽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죠. 일본 야구 오리스 소벤 경기인데, 일단은 이 경기도 좀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지금 이 소따니가 등판을 합니다. 소따니. 얘는 지금 6월달 2경기를 등판을 해서 13이닝 무실점이에요. 13이닝. 근데 이 소뱅 원정은 올 시즌 첫 등판입니다. 자, 그리고 소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마카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야나기타가 빠져있는 시점에서 곤도는 너무 잘해주고 있고 야마카와가 지금 잘해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타율 1할 때예요. 1할 때. 6월달 17경기에서 지금 타율이 1할 8푼 8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홈런이 5월 22일 라쿠텐 경기에서 홈런 이후에 지금 한 달 넘게 홈런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24경기째 홈런이 없는 게 이 야마카와의 커리어 하이
최장기간 홈런이 없는 거지. 그리고 지금 오늘 소뱅 선발은 아리아락교회가 등판을 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뭐 선발로서는 3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오릭스와의 경기에서 6.2이닝 1실점으로 도투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3월 29일 날 얘가 개막전 선발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이윤가에서 지금 얘가 10경기 연속으로 화요일 지금 등판하고 있거든요. 얘가 화요일 아까 누구였지? 한신의 사이키로 또는 화요일 첫 등판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소뱅의 오늘 선발 아리아락교회인은 10경기 연속으로 화요일 지금 계속해서 롯데에 등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릭스 원정에서도 통산 6승 2패 2.33으로 좋다. 근데 지금 이게 소뱅이 좋네. 아이러니한 건 소뱅이 올 시즌 홈 승률 26승 6패입니다. 홈에서. 근데 원정에서는 17승 13패야. 이 부분. 사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빠따는 오릭스가 소뱅한테 밀릴 이유가 없어요. 이거 지금 쏟다니 인간 볼 좋거든요. 그리고 언제지? 얘가 지난 6월 11일이죠. 교류전 마지막 경기에서 한신과의 경기, 물론 한신이 빠따 그때 쓰레기일 때이긴 한데 12개의 삼진을 커려 하인일 겁니다. 이게 이 부분들. 그리고 소뱅 상대로는 2번 나왔는데 한 번은 0.1이닝 불펜 나왔고 한 번은 선발로 나왔어요. 작년 10월 9일날 이때 6이닝 1피안타 무실점 경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거 이상한데 이 내일 선발이 그 인간일 거야. 소뱅이 그 이름 뭐 히가시. 저는 이 아리아라 큐에이를 이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선호하진 않고 얘가 지금 오릭스 원정에서 10경기로 끊었을 때 7승 1패거든요. 야, 근데 지금 오릭스가 여러분 최근 10경기 팀 타율은 2할 8푼 1리입니다. 얘네들이 왜 빠따는 괜찮은데 득점이 안 나냐? 번트를 안 해. 유일하게 일본 야구 12개 구단 중에서 번트를 안 하는 구단. 오릭스, 강공. 지금 타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오릭스가. 저는 오릭스가 프레는 할 것 같다. 근데 프레는 의미가 없으니까 프레 그냥 뭐 과감하게 간다면 역배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래요. 오늘 1야를 다 역배를 보냐? 라쿠 역배, 오릭스 역배, 니오넴 정배 보고 야구도 약간 역배 보고 있고 한신 투니 역배 보고 요미정 1야는 좀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유튜브 일본 야구는 일단 녹화는 여기서 끊고 구경은 다 따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 건승하십시오.